안녕하세요. 가천대 기출문항 6회 오늘 해설 시작해 볼게요. 봅시다. 얘들아, 1번 문제는 항상 고정적으로 화법과 작문에 관한 지문이 나옵니다. 문제 유형은 계속 항상 반복되죠. 그래서 항상 문제에 대한 보기를 제시해주고 보기에 대한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써라 라는 지문이 등장을 하죠. 자, 1번 봅시다.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의 도입 시기와 장애인 의무 내용의 고용의 내용을 제시하여 그럼 언제 도입했고 어떻게 의무 고용을 해야 되냐? 그럼 지금 보면 지금 어디 나왔어? 1991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적으로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자,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라고 말했기 때문에 정답은 어떻게 돼요? 1991년까지만 쓰면 틀려. 자, 왜? 한 어절을 쓰라고 말한 건 지금 한 단어를 쓰라고 말한 거기 때문에 1991년을 물어본 게 아니야. 자, 시행되었으며 그 다음 마지막 뭐 써야 돼요? 있다를 물어보면 됩니다. 자, 부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부호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부호를 안 쓴다고 해서 감점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부호의 유무는 사실 가급적 꼭 써야 할 게 아니면 선생님 굳이 쓰지 않는 걸 더 추천을 해요. 자, 두 번째 보면 현재 고용 현황을 수치로 제시하여 독자가 현재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근데 보면 지금은 어때? 수준이야. 겨우겨우 충족했어. 그럼 하지만 뭐 쓰면 됩니까? 하지만 수준이다 까지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쓰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항 봅시다. 자,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조사한 내용이고, 자, 그러면 보기 봅시다. 스케줄링이라는 방식은 처음 시작할 때, 자, 현재 CPU에 할당된 프로그램을 잠시 멈추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으면 선점 방식. 자, 그렇지 않다면이 뭐야? 바꿀 수 없으면 비선점 방식으로 분류됩니다. 자, 기억은 어때? 실행하고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으니까 무슨 방식이야? 선점 방식입니다. 선점 방식에 해당하고요. 최대 할당량, 자,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5초래. 자, 실행 시간이 각각 10초, 5초, 8초입니다. 자, 그래서 X는 10초, Y는 5초, Z는 8초, Z는 순서로 등록되어 있다고 보자. 처음 X가 먼저 실행하지. 자, X를 작업 실행 시간 사실 10초가 걸리는데 아까 최대 할당할 수 있는 시간이 5초가 걸린다 그랬잖아. 그러면 자, 1번 답은 아까 선점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 X를 5초 동안 여기서 지금 나오는 5초 동안 X를 해. 그 다음 단계인 누구야? Y를 하지. 근데 Y는 아까 보면 얘들아 얼마나 걸린다 그랬어? Y 하는데 여기 있죠. 5초밖에 안 걸린다 그랬지? 그럼 이 5초의 시간 동안 뭐가 끝나? Y가 끝나. 자, Y가 끝나고 그 다음에 누가 시작합니까? 그 다음에 Z가 시작합니다. 근데 Z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8초가 걸리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8초에서 5초 할당하고 사실 아직 안 끝나. 그럼 이미 Y는 끝났잖아? 그럼 남아있는 이제 누구를 하는 거야? X를 다시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어떻게 됩니까? 선점 Y, X가 답이 되는 거야. 자, 선생님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답만 써 드릴게요. 어떻게 된다고? 선점 방식을 사용하고 자, X가 실행하고 안 끝났고 Y가 실행하고 끝났기 때문에 Y 그 다음에 ZG 8초니까 안 끝났지. 왜? 그 다음에는 뭐 한다? X 한다.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뭐라고? 최대 할당할 수 있는 시간이 5초다. 어디 나와 있어요?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용해서 적절한 답을 제시하면 됩니다. 자, 문제 3번 봅시다. 보기 상황에 대한 탐구 활동을 실시한 거야. 적절한, 자, 뭘 쓰라 그랬어? 숫자를 쓰시오라고 나와 있죠. 자, 볼게요. 프로그램 A, B, C, D의 실행 시간은 자, 봅시다. 하나씩 A 10초, B 15초, C 30초, D 40초입니다.
자, CPU가 한 개인 컴퓨터의 대기열에 DCBA의 순서대로 프로그램이 등록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서 3번 문제에서 좀 봐야 되는 건 뭐가 나오냐면 자, FCFS 방식을 사용하냐 혹은 SJF 방식을 사용하냐 이 방식을 사용하는 부분은 어디 나와 있냐면 본문에 어떤 방식이 그 다음에 어떤 순서대로 하는지가 나와 있어. 자, FFFC 방식은 뭘 하냐면 프로그램 등록 순서대로 그럼 아까 같은 경우에는 ABCD 순서대로 혹은 자, SFJ 방식은 대기열에 있는 무슨 순서대로 가장 짧은 순서대로 할당해야 된다. 어디 나와요?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내용 찾아서 적용해서 푸는 과정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봅시다. 자, 순서 아까 뭐 한다 그랬어? 순서대로 진행한다라 그랬잖아.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는 순서는 ABCD가 아니라 지금 여기 DCBA의 순서지. 자, D는 그럼 얼마나 걸렸어요? 40초가 걸렸고 C는 30초. 자, 그럼 B까지 올린 B 15초, A 10초지. 그럼 얘들아 봐봐. D를 하고 C를 하고 B를 하고 A를 할 거 아니야? 그럼 B를 하려면 우리가 뭘 기다려야 돼? D 하는 40초와 그 다음에 C 하는 30초를 기다려야 돼. 그래서 40 플러스 30초니까 1번의 정답은 70초. 자, 숫자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초를 안 써도 됩니다. 숫자만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SJF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뭐 순서대로 하라 그랬지? 짧은 순서대로 하라 그랬지. 짧은 순서대로가 A, B, C, D잖아. 자, 그러면 B가 되려면 뭐만 기다리면 돼? A만 기다리면 돼. A 하는데 몇 초야? 그래서 10초가 걸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황 2 봅시다. 선생님 한번 지우고 갈게요. 답은 70초 아까 했지. 그 다음에 10초. 자, 그 다음 상황 2는 자, 두 번째 CPU가 있는데 첫 번째 CPU 1에는 A, B 아까 A 10초 그 다음에 B 15초가 걸린다 그랬고 그 다음에 CPU 두 번째 CPU의 C에서는 30초 D에서는 40초가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자, 모두 뭐 한다 그랬어? SJF 방식은 아까 순서대로가 아니라 짧고 먼저 끝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프로그램이 실행 시작 몇 초 후에 자,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뭐부터 한다 그랬어? CPU1은 어떻게 돼요? 10 플러스 15니까 25초가 걸리잖아. 그래서 25초가 먼저 끝나. 자, 봐봐. 추가로 굳이 하나 설명할 거면 A, B가 하는데 10 플러스 15여서 25초가 끝나는 동안 C는 30초기 때문에 아직 다 안 끝나 있어. 그럼 이 D에서 기다리고 있던 D가 CPU 1로 옮겨가서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답만 다시 써드릴게요. 1번에 70초, 2번에 10초, 3번에 25초입니다. 얘들아, 2번, 3번과 같은 문제 유형은 되게 잘 나오는 방법 지문이고요. 자, 이 문제를 잘 풀려면 우리가 뭐가 중요해? 일단 보기를 이해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보기에 나온 내용을 지문 안에서 찾아서 우리가 답으로 정리해서 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똑같아. 보기 먼저 봅시다. 자, 보기 1은 제시문에 언급된 추론 방식들을 도식화,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 자, 그 다음 보기 2와 보기 2에 해당한 알파벳 기호를 쓰시오. 자, 기호를 쓰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 정확하게 기호를 쓰라 그러면 기호를 쓰고 숫자를 쓰라 그러면 숫자를 쓰고 방식으로 넘어가면 돼. 자, 연역법의 C는 자, 연역법에서의 그럼 C는 결과죠. 결과는 규칙에서 추론되지만 C는 이미 규칙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역법은 지식을 확장하지 못하는 추론의 방식입니다. 자, 연역법과 달리 지문에서 뭘 물어봐요? 가축법을 물어봅니다. 자, 가축법은 가축에서 도출되는 건 봐봐. 마지막에 뭐가 도출돼? B라는 사례가 도출되잖아. 그래서 B라는 사례의 도출은 C 안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라는 점에서 지식을 뭐한대? 확장한대. 아, 그러면
연역법은 확장하지 못했지만 가축법에서는 새로운 걸로 확장될 수 있구나. 자, 기호를 쓰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사례를 쓰면 안 되고요. 1번에 B라고 쓰시면 기호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귀납법도 확장적인 추론 방법이긴 하지만 귀납법 같은 경우에 A, B는 C와 유사한 사실들의 집합일 뿐 진정한 의미의 지식은 확장은 아니다. 그래서 반면에 가축법에 자 다시 가축법으로 돌아가요. 가축법에 지금 보면 가축법에서 나오는 사례 그럼 뭐야? 가설로 처음에 설정된 어디로 나와요? 뭘 규칙을 매개로 추론한 것이다. 선생님, 가설에 대한 규칙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가축법에 대한 설명에서 지금 이 보기에 나타난 부분은 어디의 내용을 정리한 거야?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서 이 보기를 만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천천히 꼼꼼히 다 읽고 문제를 물론 풀어야 되는 건 맞지. 근데 그러면 사실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문 분석을 계속 하면서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구나 라고 적용하는 연습을 우리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기출만 계속 반복해서 풀면 문제 유형에 대한 연습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지문에 대한 이해 분석은 조금 부족하게 갈 수 있어. 그래서 지문에 대한 이해 분석이 항상 같이 가야지 된다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자, 문학은 엄청 어렵진 않았어요. 보통 독서가 조금 더 어려워서 선생님 독서를 조금 더 중요하게 해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새로운 지문이 나오지 않고 소설도 다 같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문학은 우리가 반복해서 좀 더 부분보다 훨씬 더 기억하기 편한 지문들이 나옵니다. 자, 1번은 모순 형용 아이러니고요. 2번은 그 다음에 상형 기반 아이러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은근히 많이 틀렸어요. 어려워서 많이 틀린 게 아니야. 6번은 분명히 답이 뭔지 알고 있는데 답을 못 써서 틀렸어. 왜냐면 뭐라고 쓰라 그랬냐면 문단을 찾아 쓰라 그랬는데 문단을 못 쓴 거야. 혹은 그 지문에 문장을 쓰는 연습에 되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단을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얘들아 문단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렇게 한 문단 지금 문단이 이렇게 들어간 부분으로 나뉘잖아. 정답도 엄청 간단해. 정답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디 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이기 때문에 답을 정확히 쓰려면 사실은 뭘 써야 되냐? 자, 아까 뭐 쓰라 그랬어? 문단을 쓰라 그랬지. 그럼 뭐부터 쓰면 돼? 자, 아침부터 생활까지. 그래서 문장의 처음과 마지막을 정확하게 쓰는 문단을 쓰는 연습을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지문에 대한 이해 중요하고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답을 보는 연습 꼭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매회 기출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지문을 보고도 선생님 해설 영상을 보고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질문하세요. 알았지?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계속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 더 열심히 해서 준비 잘해서 이제 내년에 오늘은 꼭 합격생이 돼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여름 더운데 잘 보내고 오늘도 화이팅 하자.